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시험에서 위생관계법령을 강의하게 되는 이영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생과 시험은 매년 1회, 1회 이상이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여서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요. 위생과 시험에 대한 간단한 내용하고요. 위생관계법령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통들 우리 위생과 시험은 보통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필기시험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실기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은 5과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5과목이 내용이 되는데요. 둘 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은 여러분들 우리 1교시 시험이 있고 그리고 2교시 시험이 있죠. 자, 1교시 시험이 3과목이 들어갑니다. 3과목. 어떤 분들 환경위생학이 있고요. 자, 환경위생학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위생곤충학 시험이 있습니다. 자, 위생곤충학. 자, 세 번째가 위생관계법령입니다. 그래서 3과목이 1교시의 시험을 보고요. 자, 2교시 과목은 2과목이죠. 2과목. 자, 오늘 공중보건학이 있습니다. 자, 공중보건학하고 식품위생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기시험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 과목이죠. 한 과목이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필기시험은 환경위생학 문제가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생건축학이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이 25문제, 자, 공중보건학이 3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식품위생학은 40문제. 자, 그래서 우리 1교시가 10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2교시가 일반점들 7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총에서 우리 필기시험은 18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문제고 일반점들 오지선다형이죠.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180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 자체가요. 보통 전체 합해서 155분에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은 자, 2분이 90분에 풀어야 되겠죠? 105문제인데 우리 시험 시간은 90분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이 못 되죠? 그래서 기본점들 좀 빨리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교시가 75문제이지만 시험 시간 65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기 한 과목은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쪽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푸는 시간은 4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기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 이제 저희 과목은 위생관계법령 25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알다시피 여러분들 시험 자체는 필기시험은 면가락이죠. 그래서 가장 최저점이 40점이 넘어야 되고 40% 넘어야 되고 총 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또 실기시험도 40문제인데 60점 이상을 등장해야 되겠죠.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관계 법령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위생관계 법령은 총에서 이제 6개 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6개 법을 공부할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중 위생관리법이 있죠. 그래서 6개 법에 관한 겁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을 정리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줄여가지고 감염병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먹는 물 관리법이 있죠.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폐기물이죠. 그래서 우리 폐기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수도법. 이렇게 6개 법을 시험을 볼 겁니다. 6개 법을 시험을 볼 것이고 문항수는 2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 내용이다 보니까 6개 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마 처음에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아니하시거나 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용어들 자체도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내용이 좀 하나씩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빈도상으로는 아무래도 식품위생법이 좀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도 잘 나오는 파트고요. 자,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법이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점은 식품위생법이 좀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6개 법은 우리 보통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률은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말하죠. 그래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을 보충하는 것이 여러분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어느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법령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보다 아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법률이 중심이지만 법률보다 아래 효력이 있는 게 명령인데요. 명령 자체는 우리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부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대통령령을 우리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시행령보다 아래에 있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갑니다. 대통령이 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또는 우리 부령입니다. 알겠죠? 총리령 또는 부령, 시행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법은 법률이지만 법률 각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말은 시행령 나온다는 이야기고, 또 식품위생법 같으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로 주관 부서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보통 나올 것이 보통이고요. 자, 나머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것은 보건복지부 부령으로 나오죠. 이게 좀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가 법령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법률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충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어렵지만은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교재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 위생관계 법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 주안점을 두할 것이 뭐가 있을까를 잠깐 살펴드리면 이래요. 어제 우리 시험자들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정리할 것, 일반적으로 주체가 누구냐, 행위 주체에 관한 문제들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행위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는 것이냐, 또 시도지사가 할 것이냐,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냐, 이런 주체 부분도 항상 정돈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숫자 개념들입니다. 자, 숫자 개념들은 많기 때문에 전체 합해버리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숫자들에 관한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개념 문제, 우리 용어 정의 문제죠. 항상 어느 법이든 용어 정의 문제는 잘 나오는 테마고요. 또 개념을 보면서 분류 같은 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객관식에서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행위 유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위 유형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론적인 용어로는 기속행위다 또는 재량행위다 이런 말 씁니다만은 기속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있고 재량적 표현이 쓰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행위 유형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에게 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것 등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각 부분들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업 같이 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과거 기출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줄 것이니까 저하고 같이 수업하시면서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꿀 것이다. 또 이 숫자 부분은 어디하고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된다 등등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는 일단은 완벽하게 우리가 전체를 애울려 가지 마시고 어느 게 포인트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다 보면 위생과학의 법령도 아마 여러분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